네, 자, 이번엔 765번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각형 ABCD의 무게중심 G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이 무게중심을 구하는 과정을 쭉 설명해 주고 있죠? 네, 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예요. 결국 두 개의 삼각형이 합쳐진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각각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한 다음에 그 무게중심의 두 무게중심을 연결한 그 선분에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의 비에 대한 반대비로 그 두 무게중심이 연결된 선분을 내분하면 된다라는 뜻인데, 즉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1이라고 하고요.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을 G2라고 했을 때, 뭐 삼각형의 세 좌표들이 각각 있으면 무게중심을 구하는 건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각각의 무게중심을 구한 후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ACD의 넓이의 비가 m 대 n일 때, 즉 얘의 넓이가 m, 얘의 넓이가 n일 때 두 삼각형의 무게중심 G1과 G2를 연결한 선분 G1, G2를 이때는 n 대 m으로 반대가 됐죠. n 대 m으로 내분한 점이 결국 이 두 삼각형을 합친 사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설명을 그대로 이용해서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4점 OABC의 좌표가 모두 나와 있고요. 사각형 O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보면 삼각형 OAB의 넓이는 밑변이 4, 높이도 4니까 넓이는 8이 나오겠고요. 삼각형 OBC의 넓이는 밑변이 2, 높이가 2니까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삼각형의 넓이비는 4대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삼각형 OAB, 큰 삼각형이죠. 얘의 무게중심을 G1이라고 하고 작은 삼각형 OBC의 무게중심을 G2라고 했을 때 이 선분 G1, G2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 전체 사각형의 무게중심 G가 된다. 그리고 네 점의 좌표를 갖고 각각 삼각형 OAB와 OBC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보시면 G1은 2,3분의 4, G2는 3분의 2,2. 뭐 이거는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걸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 두 점 G1과 G2를 연결한 선분 G1, G2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실 수 있겠고, 그랬을 때 점 G의 좌표가 15분의 26, 15분의 22가 나온다. 그러면 두 좌표의 합은 그 X좌표와 Y좌표의 합은 15분의 48, 즉 5분의 16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이번에 766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P 3,7이죠. Q는 1,1, R은 9,3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 선분 PQ와 QR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 여기 좌표가 찍혀 있진 않지만 뭐 만약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안 쓴 알파벳 뭐 D라고 하고 여기를 이 점을 E라고 했을 때 삼각형 AQD랑 삼각형 APE는 서로 합동이 돼요. 왜냐면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고, 또 뭐 꼭 직각삼각형에서 그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쓰는 건 아니겠고요. 일반적인 삼각형 합동 조건, 이게 평행하니까 뭐 엇각이 같은 걸로 해서 ASA 합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빗변인 결국 AB와 AQ의 길이가 같으니 점 A는 선분 PQ의 중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점 B는 선분 PR의 중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점 C는 선분 QR의 중점이 되니까 결국 삼각형 PQR의 세 변의 중점인 ABC를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과 결국 같다. 이거 오늘 아까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던 거죠. 네, 그렇게 돼서 그냥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을 구해주시면 그게 ABC의 무게중심이 된다. 그래서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시면 점 G 3분의 13, 3분의 11이 될 거고 두 좌표의 합은 8이 된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겠습니다. 자, 이번엔 767번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혜민의 집, 학교, 도서관은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혜민의 집은 시청으로부터 서쪽으로 4km, 남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있고요. 학교는 시청으로부터 북쪽으로 1km 떨어진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혜민의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혜민의 집에서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거리의 3.5배다라고 했죠. 자, 도서관이 시청으로부터 동쪽으로 Akm,
북쪽으로 b km 떨어진 지점에 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혜민의 집을 원점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시청은 좌표가 4,2가 되겠고 학교는 좌표가 4,3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혜민의 집을 점 A라고 잡았고요. 학교를 점 B, 그 다음에 도서관을 점 C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랬을 때 어차피 동일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그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거리의 3.5배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1로 봤을 때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3.5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혜민의 집을 점 A, 학교를 B, 도서관을 C라고 하기로 했을 때 이 점 C는 선분 AB를 3.5대 1 여기 있죠. 점 C는 선분 AB를 3.5대 1 즉 7대 2로 외분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점 C의 좌표를 구해봤더니 5분의 28, 5분의 2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도서관이 시청, 즉 4,2인 좌표를 갖고 있는 시청으로부터 동쪽 X축의 양의 방향, 그다음에 북쪽이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떨어진 A는 결국 도서관의 X좌표 5분의 28에서 시청의 X좌표 4를 빼주시면 되니까 5분의 8이 나올 거고요. 또 북쪽으로는 도서관의 Y좌표인 5분의 21에서 시청의 Y좌표인 2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11이 나와서요. 2를 더하면 5분의 19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가 지금 터프 단계지만 사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성의껏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은 아쉽고요. 그리고 이 질문이 나왔을 시점이 좀 예전이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반복이 들어가서 낫진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좀 되도록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768번 보도록 할게요. 세 지점 A, B, C의 대리점이 있는 회사가 세 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물류 창고를 지으려고 해요. 즉 지금 A, B, C라는 세 점이 지금 잡혀 있죠. 여기가 A, 여기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일단 내가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 점 A에 해당되는 곳을 좌표를 0,0 즉 원점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점 C는 좌표가 1,1이 될 거고 점 B는 좌표가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물류 창고를 지으려는 곳의 좌표가 뭐냐라고 잡을 거예요. 이제 이 물류 창고를 지으려는 곳은 지금 그 세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이 점 P 세 꼭지점 A,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곳은 결론적으로 외심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외심을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점 P를 내가 A, B라는 좌표로 설정을 했을 때 결국 선분 AP와 BP와 CP가 모두 같은 거니 결국 얘네들을 제곱한 AP제곱과 BP제곱 그리고 CP제곱이 같을 거란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다 뭐예요? 제곱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루트를 없애기 위함이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식을 나타내보면 선분 AP제곱은 여기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선분 BP제곱은 A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또 선분 CP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세 개의 식이 서로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각각 두씩 묶어서 일단 앞에 있는 둘을 정리해 봤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 더하기 B제곱.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이 사라지니까 A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올 거고요. 또 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하지 않았군요. 내가 첫 번째와 세 번째로 했네요. 미안.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여기 있죠. A제곱이야 당연히 사라질 거고 그래서 없어질 거 없어지고 남아있는 걸 봤더니 이렇게 남더라 이겁니다. 물론 전개에도 없어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A의 1창은 없어지진 않아서 네 미안해요. 내가 A에 마이너스 1을 미리 대입한 겁니다. 네.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죠. 그래서 4 더하기 B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 더하기 B제곱 빼기 2B 더하기 1. 그래서 정리하시면 2B는 6이 돼서 B는 3이다. 그래서 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 나와주는 겁니다. 근데 점 A를 원점으로 잡았으니 결국 선분 AP의 길이는 루트 13이 돼서 점 A로부터의 지점은 루트 13km. 점 B에서도 루트 13, 점 C에서도 루트 13km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평면좌표 파트는 아마 지금 설명이 끝났을 거고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 쪽으로 갈 건데, 뭐 아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참 내가 이거를 풀면서 이런 문제를 질문을 하다니라는 문제들이 조금 있긴 했었어요. 자, 774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OAB의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은 뭐예요? 외심이고요. 지금 삼각형 OAB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럼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습니까? 빗변의 중점, 즉 선분 AB의 중점이다. 바로 2,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점 A의 좌표도 모르고 점 B의 좌표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래도 아는 건 점 A가 X축 위에, 점 B가 Y축 위에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A의 좌표를 A, 0, B의 좌표를 0, B라고 잡았을 때 그 중점 좌표가 2,3이라고 했으니 A가 4, B가 6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직선은 X절편이 4이고 Y절편이 6인 직선. 우리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이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라는 간단한 형태의 식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X절편과 Y절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4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이다. 근데 뭐 보기 좋게 좀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해주시고, 미안해요. 12를 곱해주시고, 이항에서 정리했더니 3X 더하기 12Y, 미안해요. 3X 더하기 2Y 빼기 12는 0이다. 가 나와주는 겁니다. 역시 말했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한 번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776번도 질문이었었는데요.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한다 그랬죠. 어떤 세 점이 삼각형, 공간이 아니라 평면상이겠죠. 여기 우리 평면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평면상에 있는, 같은 평면에 있는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 즉, 세 점 중에 어떠한 두 점으로 구한 기울기도 같아야 된다. 이거 중학교 사실 2학년 1차 함수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점 A와 B를 갖고 여기서 이제 이게 아마 A와 B를 가지고 기울기를 표현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됐었고요. 그래서 아마 요 기울기가 1이 나올 겁니다. 네. 왜 1이 나왔었는지 나도 잠깐만 헷갈리네요. 이게 이거네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식은 요 두 점 A와 B를 가지고 기울기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요 두 번째 있는 식은 딱 보아하니 A와 C를 가지고 기울기를 표현해 놓은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애는 B와 C를 가지고 기울기를 표현해 봤는데 요 B와 C를 가지고 기울기를 표현해 봤더니 1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마 요 아이일 겁니다. 맨 앞에 점 A와 B를 이용해서 표현한 기울기도 1이 나와줘야 되니까 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2K 더하기 2분의 K 빼기 2가 되고 얘가 1이다. 풀어보시면 K는 마이너스다. 아주 쉽게 나오는 내용이죠. 자, 777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Y축과 평행한 두 선분 L과 M이 놓여 있어요. 이 두 선분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들의 X절편으로 이루어진 범위가 X는 마이너스 9 이하, 또 X는 3 이상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럼 X절편이 마이너스 9 이하의 X절편이 나오려면 이 두 직선을 모두 지나는 애인데 이 두 직선을 모두 지나면서 이 X절편, 이 음수인 X절편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선분 M과 선분 L을 선분 M 쪽에 좀 더 높은 Y좌표의 값, 그 다음에 선분 L 쪽에 낮은 Y좌표의 값을 갖는, 즉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가 나와주면 되겠고요. 이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에서 기울기가 제일 가파를 때가 요 M의 제일 위점과 L의 제일 아래점을 지날 텐데 여기서 이제 X절편이 존재하는데 이 이후로는 얘가 이게 조금 내려가고 이쪽이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X절편이 뒤로 밀려나갈 거예요. 그럼 점점 작아질 테니까 여기서 X절편이 마이너스 9 이하라 그랬으니 요 점과 요 두 점을 지날 때에 요 선분이 나타내는 Y절편이 바로 마이너스 9가 돼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1,5가 되겠고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a가 될 거예요. 즉, 이 마이너스 1,a와 1,5를 지나는 그 직선의 X절편이 마이너스 9다. 즉, 마이너스 9,0을 지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기울기를 가지고 구해보시면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9가 나와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 구했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 아이고 자꾸 이 버튼이 눌려서 미안. 마이너스 1,a를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y에 a를 대입해서 구해 보시면 a는 일단 4가 나와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이번엔 반대로 이제 x절편이 또 다른 직선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3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경우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기 때문에요. 이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y절편이 미안해요. 자꾸 y절편이는 x절편이 제일 작을 때는 바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마이너스 1,b와 1,3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이 바로 3이 되겠고 그 외에는 이쪽이 조금 더 내려오고 이쪽이 좀 더 올라가니까 x절편 더 오른쪽으로 가서 생기겠죠. 기울기가 자, 음수면서 더 커진다. 즉 절대값이 더 작아질 테니까 저 x절편이 더 오른쪽으로 밀려나갈 테니까 당연히 x절편이 3 이상이 나온다. 즉 마이너스 1,b와 1,3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이 3. 즉 3,0을 지날 것이다. 그래서 또 요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그걸 가지고 식을 완성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9를 요 마이너스 1,b라는 점을 지날 테니 대입해 보시면 b는 6이 나와줍니다. a 더하기 b는 10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들 되시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일 때 x절편이 제일 큰, 즉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경우는 바로 요 직선 m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점과 선분 m에서 제일 위에 있는 요 점과 선분 L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요 점을 지나는, 즉 기울기가 가장 크게 나왔을 때, 양수이면서 가장 크게 나왔을 때가 x절편이 마이너스 9고 이 두 선분인 L과 M을 동시에 지나야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갈 거고 이쪽은 좀 더 올라가야지, 지금 하나를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선분이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분이 지나가면 이렇게 쭉 되면서 x절편이 더 왼쪽으로 밀려 나갈 테니 요 두 점을 지날 때 x절편이 마이너스 9로 가장 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작아질 것이다. 즉 x절편이 마이너스 9 이하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과정으로 a값 구한 거. 요 b는 반대로 음수인 경우로 해서 b를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779번을 질문하셨는데요. 좌표 평면에서 원점 5를 지나고, 즉 0,0이죠. 꼭지점이 2,-4인 1차 함수 y는 fx가 있어요. 그럼 아래로 블록인데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A로 잡고 꼭지점 좌표가 나왔으니까 일단 표준형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고요. 얘가 0,0을 지난다고 했으니 대입해서 A가 1인 걸 알 수 있다. 즉 이 2차 함수식, 즉 y는 fx의 식이 y는 x제곱 빼기 4x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축이 2니까 b의 좌표는 4,0인 건 어렵지 않게 나오겠죠. 자, y는 mx가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어요. 그럼 삼각형 OAB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요런 삼각형이 될 거고요. 지금 요 삼각형이 되겠죠. y는 mx라는 얘는 일단 원점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삼각형 OAB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줘야만 하겠죠. 그러면 점 A의 좌표가 어디 갔어요? 2,-4고 B의 좌표가 4,0이었었으니까 선분 AB의 중점은 3,-2가 되겠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fx식 구할 필요도 없죠. 축이 2라는 거 나왔고 x축과 만나는 한 점의 좌표가 0이면 여기가 4다. 어렵지 않게 나오고 뭐 꼭지점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2,-4. 그럼 선분 AB의 중점을 지난다는 것만 파악하시면 뭐 사실 fx식 없이도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780번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 세 점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여기 있네요. 삼각형 이 있어요. 선분 OA 위의 점 P와 선분 OB 위의 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점 P는 1사분면에 있고 점 Q는 2사분면 위에 있고요. 삼각형 OPB의 넓이, 삼각형 OPB의 넓이는 이제 B가 지금 여기입니다. 삼각형 OPB 뭐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 OPB의 넓이가 삼각형 OAB의 넓이의 절반이라 그랬다. 그러면 결국 점 P가 선분 OA의 중점이다 라는 거. 그래서 P의 좌표가 3,1인 거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점 Q가 여러분들이 선분 OB 위에 있나 할 텐데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선분 OB가 아니라 직선 OB니까 이걸 연장한 더 긴, 즉 선분 OB를 벗어난 바깥쪽에도 얼마든지 점 Q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자꾸 버튼이 눌리네. OPQ의 넓이가 삼각형 OPB의 넓이의 2분의 3배라 그랬죠.
그럼 결국 이 점 Q가 선분 O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O의 좌표야 뭐 원점이고 0,0,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4니까 우리가 선분 O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왜냐? 지금 삼각형 OPB의 넓이가 OPQ의 넓이가 OPB의 넓이의 2분의 3배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게 OQ 대 OB가 3대 2란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3으로 보고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OQ 대 BQ는 3대 1이 된다. 안 보이지만 여기가 지금 B입니다. 그래서 OQ 대 BQ는 3대 1이다. 그래서 점 Q가 선분 O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외분점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Q의 좌표는 마이너스 3,6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점 P와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먼저 기울기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중에 하나 대입해서 일단 1차 함수 형태의 식을 구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왔으니까 약간 흡사 마치 이제 연립 방정식에서 쓰이는 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형태로 정리를 해줘 보시면 5x 더하기 6y는 21이 된다라는 게 되겠고, 그러면 m이 5, n이 6이라는 뜻이니까 m 더하기 n은 11이라는 뜻이 되겠죠. 줄일 필요가 없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은 어디 갔나? 네, 782번부터가 질문이었죠. 자, 그림 어설프지만 좀 그려봤어요. 지금 여기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내 직선 x는 1, 여기 있죠. 여기가 x는 1, 그 다음에 x는 3, 여기가 x는 3, y는 마이너스 1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 y는 4면 여기가 y는 4. 요 네 선분으로 직선이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요 넓이를 1차 함수 y는 ax의 그래프가 2등분한다. 그럼 y는 ax는 당연히 원점 여기를 지날 거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그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럼 1과 3의 정 가운데인 2, 그리고 마이너스 1과 4의 가운데인 2분의 3 해서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ax는 2,2분의 3을 지나줘야 된다. 대입하시면 a는 4분의 3. 말도 안 되게 쉽죠? 자, 이번엔 78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 O, A, B, C 원점, 그 다음에 4,0, 여기는 4,9, 여기는 0,9를 꼭 지점을 하는 직사각형 A, B, C가 있어요. 자, y는 x 더하기 a라는 직선과 y는 x 더하기 b라는 두 직선이 이 직사각형 OABC의 넓이를 3등분했습니다. 근데 이 전체 넓이가 36이었으니까 요 세 도형의 각각 넓이가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y는 x 더하기 b, y는 x 더하기 b의 y절편은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b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0인데 얘가 높이가 지금 4거든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3이어야 되니까 요 점을 내가 b 더하기 3으로 잡았어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6 빼기 b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가 a이기도 합니다만 나는 여기서 연방을 풀기보다 그냥 미지수 하나 b만 이용해서 1차 방정식처럼 풀어서 b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a가 어차피 b 더하기 3인 거 이용해서 a를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b 더하기 3이 되니까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는 9에서 b 더하기 3을 빼니까 6 빼기 b라는 길이가 여기가 될 거고, 또 여기가 b면 그리고 여기가 4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9였고요. 여기는 요 길이가 4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가 b 더하기 7인 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어떻게 구했지? 요 두 삼각형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잠깐만요. 9 빼기 7. 잠깐만 내가 저걸 어떻게 구했지? 2-b를 어떻게 구했더라. 잠시만요. 네네네. 요렇게 구했겠네요.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잖아요. 까먹을 뻔했네요. 기울기가 1인데 여기 x가 4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여기 y도 4만큼 증가하니까 요 점의 좌표를 b 더하기 7로 설정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9에서 b 더하기 7을 빼니까 요 사다리꼴의 요만큼 변의 길이가 2 빼기 b가 된다. 그럼 윗변의 길이가 2 빼기 b, 아랫변의 길이가 6 빼기 b, 높이가 4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12가 된다라는 식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윗변 2 마이너스 b. 자, 다시 한번 요 선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조금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다 지워져 버리는데. 네. 자, 다시.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가 좌표를 b 더하기 3으로 잡았죠.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그러면 x가 4만큼 증가하면 y가 4만큼 증가하거든요. 그럼 b 더하기 3에서 4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b 더하기 7이 될 거고요. 점 b의 y 좌표가 9니까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 여기의 길이는 9에서 b 더하기 7을 뺀 2-b가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럼 요 사다리꼴은 윗변이 2-b, 아랫변이 6-b. 요건 아까 구했죠. 여기를 b 더하기 3을 해서 9에서 b 더하기 3을 빼니까 6-b.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윗변 2-b 더하기 아랫변 6-b의 합 곱하기 높이 4.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게 16 빼기 4b. 얘가 12니까 b는 1이 나올 겁니다. 4b가 4에서 b는 1이 나올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a는 b 더하기 3, 그럼 a는 4죠. a 더하기 b는 5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뭐 꼭 요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또 각각의 좌표들만 또 어떤 문자에 대해서 설정만 해주시면 역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페이지에서는 없었고요. 여기는 개념 페이지 넘어가고, 네, 여기 있었네요. 자, 787번에 2번입니다. 두 점 A와 B, 1,3과 6,8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B의 기울기는 계산해봤더니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직이니까 얘를 y는 ax 더하기 b라고 할 때 기울기 a가 1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인 걸 알겠고요. 또 점 C, 얘가 지나는 점 C의 좌표는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그 좌표를 구해봤더니 4,6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뭐 a가 마이너스 1인 건 구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는 이 직선이 4,6을 지나니까 대입해보면 b는 10, a 더하기 b는 9다. 말도 안 되게 쉬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자, 이번엔 788번. 세 점 A, B, C가 있어요. 이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을 G, 그리고 G라고 잡았는데 이 G를 지나면서 직선 AB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물어봤죠. 그러면 이 직선 AB의 기울기는 7분의 2가 나와요. 그럼 얘랑 수직인 애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될 거고, 무게중심인 G의 좌표는 당연히 이 세 점 A, B, C의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이다. 그게 2,3이 나왔어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2,3을 지나는 직선, 물론 내가 정리해서 구했지만 과정은 이거죠. y 빼기 3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그 다음에 뭐 x좌표는 2를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배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와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x의 개수가 7이 되게끔 정리해 줄 거니까 양변에 일단 2를 곱했고요. 그 다음에 다 좌변으로 이항했더니 7x 더하기 2y 빼기 20은 0이더라. a는 2, b는 마이너스 20 곱하니까 마이너스 40이다. 네, 이 정도 수준은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없었고요. 여기선 793번. 자, 뭐 그림도 좀 그려놨어요. 오늘 책엔 없는 그림인데 생각보다 잘 그렸지? 근데 이건 도구를 좀 이용한 거고요. 아무튼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 B, C가 있다. 점 A가 직선 y는 3x.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그리긴 했지만 지금 요 직선 있죠. 요 직선. 점 A를 지나면서 이렇게 선분 BC가 수직으로 만나면서 지나는 요 직선. 얘가 바로 y는 3x라는 직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점 A의 좌표는 2,6이다 라고 주어진 거고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인 G가 원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X축과 Y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어떻게 지나가냐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가 X축, 요렇게가 Y축이다. 요 정도로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냥 편의상 그림을 좀 똑바로 그려놓긴 했는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심조심 축들은 일단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뒤에 저거를 줄이고 싶은데 줄일 수가 없구나. 되겠다. 요거 좀 줄일게요. 툴바를.
네. 자, 그래서 아까처럼 x축과 y축이 있으니까 이 정삼각형이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좀 회전해 있어야 되는데 편의상 내가 똑바로 그렸고요. 자, 이때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원점일 때 점 B와 점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요 직선이 y는 3x란 직선인데 어때요? 기울기가 3이죠. 근데 얘가 직선 BC랑 수직이잖아. 그러면 직선 B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좀 어느 점의 좌표들을 좀 구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점 A의 좌표가 2,6이고 점 G의 좌표가 0,0이니까 선분 AG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다. 그래서 루트 40이니까 2 루트 10이 나왔고요. 자, 우리 무게중심이 중선의 길이를 2대1로 나누는 건 아니까 이 점 BC의 중점을 점 D라고 잡을 거고 근데 이 점 D도 Y는 3X란 직선 위에 있으니까 P, 3P라고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구했냐면 그 점 G와 점 D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선분 AG의 길이가 2 루트 10인데 AG 대 GD가 2대 1일 테니까 GD의 길이는 루트 10이다. 그래서 좌표로 하면 이제 P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3P 빼기 0의 전체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루트 10이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P제곱 더하기 9P제곱은 10이 될 거고 P제곱은 1이다가 나와서 P가 풀마 1이 나올 텐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쪽이 아까 축을 이렇게 이제 X축, Y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점 P는 3, 4분면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좌표가 모두 음수여야 되니까 P가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끔 P가 마이너스 1인 게 나와서 점 D의 좌표가 결국 조금 삐져나갔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아까 했던 거고 점 D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 걸 알죠. 그럼 우리는 이 직선 BC, 이 점 D가 직선 BC 위에 있으니까 직선 BC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1,3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다.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걸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정리해 주시면 x 더하기 3y 더하기 10은 0이다가 나와줄 겁니다. 자, 이번엔 79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점 A의 좌표가 이렇고 이 직선 y는 m 괄호 열고 x-2 괄호 닫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기울기인 m에 상관없이 2,0을 무조건 지난다는 의미니까 여기 좌표가 2,0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 직선에 서로 다른 두 점 BC가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음을 만족시킨대요. 자, 그랬을 때 선분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다. 요 점이 Y축 위에 있는 거니까 뭐 당연히 X좌표는 0이 된다는 얘기겠고요. 이때 양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직선 BC는요. 기울기가 M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점 A에서 직선 BC를 향해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게 2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2등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 2등분하니까 얘가 수선이 될 테니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y는 m 괄호 열고 x 빼기 2 괄호 닫고라 내니까 지금 여기 좌표 x좌표에 0을 대입하면 y좌표가 마이너스 2m이 나오니까 요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m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애는 지금 마이너스 2,3이랑 0, 마이너스 2m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0 빼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m 빼기 3이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정리하면 이렇게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인수분해에서 m을 구하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양수 m의 값을 물어봤으니 m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시죠? 여기 좌표를 0, 마이너스 2m으로 설정하고 점 A의 좌표는 아니까. 근데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임을 이용해서 이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에 적용을 해서 식을 만들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n분의 1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m을 구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역시 질문은 없었고요. 다음 800번. 세 직선이 좌표 평면을 6개로 나눈다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점에서 세 직선이 서로 기울기가 다르면서 한 점에서 만나고 아니면 두 직선이 평행하고 나머지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을 때 이 좌표 평면을 6개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교점을 구했을 때 그걸 세 번째 식에 대입해서 성립한다죠. 자, 그래서 요거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시면 2,1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x 더하기 a와 a는 4도 2,1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보면 a는 2가 나와줄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고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를 때가 평행한 거니까 1차 함수 형태로 좀 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x 빼기 y는 1과 x 더하기 y는 3을 y는 의 꼴로 바꾸면 y는 x 빼기 1,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그 다음에 x 더하기 ay는 4를 y는 의 꼴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4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요 기울기가 1이거나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한 쌍의 평행선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다르니까 평행하지 않아지는 거겠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a분의 1인 얘의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 1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b일 때는 a가 1이 나와요. 그러면 가능한 a값 총 3개죠. 2랑 1이랑 마이너스 1 다 더해보면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803번이에요. 자, 좌표 평면 위에서 직선 y는 mx 여기 있네요. 4점, 이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두 대각선의 교점은 가로의 절반과 세로의 절반을 구하시면 되니까 그 좌표가 3,9가 될 거예요. 그러면 y는 mx가 3,9를 지난다는 거니까 a는 3이 될 거고요. 지금 얘가 이제 y는 3x가 된 거고 y는 ax 더하기 b가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난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b가 된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3,9를 지날 거 아닙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b가 10인 게 나와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 b는 10, m은 3이니까 그 셋을 모두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역시 너무 간단한 문제지요. 그 다음 페이지는 개념이라서 일단 문제가 없을 거고 자 806번이 여기 있는 두 문제가 모두 질문이었었는데 보시면 자 직선 2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에 평행하다.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애도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난다고 그랬죠. 교점은 이거 둘 연방으로 풀었더니 마이너스 4,3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찾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4,3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이걸 못 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직선 구하는 공식으로 일단 정리해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x 더하기 2y 빼기 2는 0이 나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x 더하기 3y는 3의 수직이고 얘 정리해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죠. 수직이니까 곱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은 기울기가 3이네. 또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교점을 지난다. 연방에서 점 구하면 마이너스 3,4다. 이제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건데 요거 못하시면 안 되죠. 역시 대입하셔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잘 정리해 주시면 3x 빼기 y 더하기 13은 0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지요? 자, 그 다음 809번도 질문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너무 쉬운 문제. 자, 세 점 A, B, C가 있는데 직선 mx 더하기 y 빼기 m 빼기 2는 0.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는데 그냥 2등분하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2등분하는 직선은 정말 셀 수 없이 많거든요. 왜냐?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 넓이를 2등분합니다. 삼각형에선 그래요. 그러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한두 개겠어요? 그런데 식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본능적으로 y랑 상수항은 냅두고 같이 m이 곱해진 애들을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해봐야지 했더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 형태 뭐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고 마이너스 m인데 이 기울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1,2를 지난다라는 얘기죠. x에 1, y에 2 대입하면 이 m이 몇이든지 간에 0은 0의 형태라서 무조건 성립하니까 이 직선은 무조건 1,2를 지난다는 얘기고 1,2가 점 A죠. 이 점 A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요? 점 B에 선분 BC에 중점을 지난다. 그게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이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랬더니 m은 3이 나오더라. 들어보면 뭐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금 더 고민을 안 해보신다는 게 좀 아쉽네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여기서 좀 문제가 많긴 해. 자, 811번에 1번이 일단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직선 어쩌고 저쩌고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뜻이네.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항상 x랑 y가 고정되게 갖는 값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개한 다음에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의 계수인 x 빼기 y 더하기 1이 0이어야 되겠고, 상수항인 x 더하기 3y 빼기 15도 0이어야 되겠죠? 이거 연방으로 풀었더니 y가 4 나오고 x가 3이 나왔다.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지나는 일정한 점 a가 바로 x좌표가 3, y좌표가 4인 3,4인 점이다. 그러면 3,4인 점과 2x 빼기 y 더하기 m은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루트 4 더하기 1은 이제 5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6 빼기 4 더하기 m은 루트 5다. 양변에 루트 5 곱해서 그리고 절대값 기호안을 정리해주면 2 더하기 m의 절대값은 5니까 2 더하기 m이 풀마 5다. 2 넘겨서 정리하면 m은 3 또는 m은 마이너스 7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다. 역시 이거 너무 쉬워요. 자, 812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세점 OAB와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 G가 있는데 얘가 5,B래요. 그러면 여기 A랑 B를 구해야지. 일단은 세점 OAB의 x좌표는 0과 8과 7의 평균이 일단 5가 되는 건 너무 간단한 거고, y좌표는 0과 4와 A의 평균이 B니까 요런 식으로 미안해요. 아니지, 잠깐만. 0, 8, 7 맞죠? 일단 요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가 11, B는 5. 이건 아마 나중에 나온 것 같고요. 이게 내가 좀 풀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네. 먼저 이거부터 이용해야 되겠어요. 아마 B를 먼저 구하고 그 B를 가지고 A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B를 어떻게 구하냐면 점 G, 무게중심인 점 G와 직선 OA죠. OA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는데 점 O의 좌표가 0,0이고 A의 좌표가 8,4니까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 OA가 y는 2분의 1x거든요. 이걸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x 빼기 2y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점 G 좌표가 5,B였잖아요. 5,B랑 x 빼기 2y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5분의 절대값 5 빼기 2b는 루트 5다. 양변에 루트 5 곱해주시면 5 빼기 2b의 절대값이 5니까 5 빼기 2b는 5 또는 마이너스 5다. 그러면 b는 0 또는 b는 5란 뜻이에요. 그런데 점 OAB가 1사분면에, 물론 점 O가 원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A와 B가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도 반드시 1사분면에 존재해야 되니까 Y좌표인 B가 0이 돼서 얘가 X축 위에 있을 일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B는 여기서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B가 5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점 G의 좌표가 5,5가 나왔으니까 세점 OAB의 Y좌표인 0과 4와 A의 평균도 5가 나와줘야 되겠죠. 무게중심의 Y좌표인. 그래서 여기서 A가 11이 나와주고 A와 B를 더하면 16이다. 역시 이 문제도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자, 815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평행한 두 직선, 꼭지점으로 하고 여기서 끝맺음을 해야 되겠죠. 자, 평행한 두 직선 y는 2x 더하기 6과 y는 2x 빼기 4와 수직인 선분 PQ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OPQ의 넓이가 20일 때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일단은 나는 선분 PQ의 길이를 먼저 구할 건데,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결국 선분 PQ의 길이가 되겠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랬어요? 두 직선 중에 어떤 한 직선 위에 한 점, 그냥 아무거나 좌표 하나 정한 다음에 그 점, 여기서 만약에 내가 P라고 할 때 P의 좌표를 내 맘대로 정했을 때 그 점 P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선분 PQ의 길이가 되는데, 난 간단하게 Y절편인 0,6인 점을 이용했어요. 그럼 나는 0,6과 Y는 2x 빼기 4, 즉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2x 빼기 Y 빼기 4는 0이라는 식이 될 거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공식에 의해서 2루트 5가 나오니까 선분 PQ의 길이가 2루트 5라는 건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점 O로부터 이 선분 PQ까지의 거리, 이게 결국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H라고 하면 이 삼각형 O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밑변인 2루트 5다. 그러면 어디 갔어요? 넓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0인 거죠. 이거 정리해보시면 H는 4루트 5가 나오는데 이 H는 또 뭘 의미하냐? 요 점 O로부터 원점인 O로부터 선분 PQ 또는 직선 PQ까지의 거리가 4루트 5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선 PQ는 요 기울기가 2인 두 직선과 수직이었으니까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직선 PQ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b, 즉 x 더하기 2y 빼기 2b는 0이라는 직선인 건데 얘랑 원점인 0,0 사이의 거리가 바로 4루트 5다. 요걸 이용해서 공식에 대입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a가 1이고 b가 2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1 더하기 4가 돼서 5가 되겠고요.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인데 x1이 0이고 y1도 0이니까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2b만 남았어요. 그럼 그게 거리인 4루트 5다. 그럼 루트 5 양변을 곱하고 뭐 절대값 마이너스 2b나 절대값 2b나 마찬가지니까 절대값 2b는 20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2b가 풀마 20이니까 b는 풀마 10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직선의 y절편이 이제 b인데 이게 지금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두 점 PQ가. 그럼 두 점 PQ를 연결한 직선의 y절편도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가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아이고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없고요. 여기도 없었고요. 자, 822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세 직선 y는 2x, 얘가 y는 2x예요. y는 2x,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얘고요. y는 mx 더하기 5. 이때 m은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네요. 얘로 둘러싸인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때 그때 얘 기울기 m을 구하랬죠. 자, 내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즉 뭐 내가 여기 점을 a라고 잡고 여기 점을 b라고 잡았을 때 선분 OA와 OB의 길이가 같으니까 각 A, OB를 2등분하는 직선을 그어보면 이게 선분 A, B를 수직 2등분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점을 내가 즉 각 A, OB의 2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이 어떤 각의 2등분선에 있는 직선 위에 한 점은 무조건 그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게 있어요. 즉 이 x, y라는 점으로부터 요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y는 2x는 2x 빼기 y는 0으로 할 수 있겠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는 정리하면 x 더하기 2y는 0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x, y라고 잡았는데 뭐 사실 다른 문자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x, y로 갈게요. 이 x, y라는 점과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 그럼 x, y랑 2x 빼기 y는 0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x 빼기 y가 되겠고요. 또 x, y랑 x 더하기 2y는 0이라는 요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다. 즉 2x 빼기 y의 절대값과 x 더하기 2y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2x 빼기 y는 x 더하기 2y 또는 2x 빼기 y는 마이너스 x 빼기 2y다 라는 식이 생겨줄 겁니다. 그러면 요 각 A, O, B를 2등분하는 직선은 y는 3x 또는 y는 미안해요. x는 3y니까 즉 y는 3분의 1x 또는 y는 마이너스 3x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기울기가 음수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3x라는 애가 될 거고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이 직선과 y는 mx 플러스 5라는 직선은 수직관계니까 곱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m의 값은 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개념들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823번. 823번은 우리가 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좀 이용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점 5 여기 있고요. 5. 그다음에 그리고 이건 아까 수업 시간에도 또 한번 등장했었던 내용이긴 한데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A가 3,4, 그 다음에 B가 1,0이라고 했어요. 이 세 점 A오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오 B가 있어요. 각 A, 여기서 이제 각 A가 여기인데 얘 외곽이면 여기죠. 여기를 2등분
하는 선이 이등분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잡았어요. 근데 이 C의 x좌표가 a 더하기 b 루트 5, 뭐 y좌표 당연히 0이겠죠. 이렇게 될 때 요 a와 b의 값을 구하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 C는 각의 이등분선, 여기서 이제 요 외곽이죠. 요 외곽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각을 구성하고 있는 요 직선 있죠. 요 직선과 점 B를 지나는 요 직선과 또 원점을 지나는 요 직선 있죠. 요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1,0과 3,4를 지나는 먼저 직선 OA를 했네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OA는 뭐 y는 3분의 4x니까 4x 빼기 3y는 0이 될 거고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 AB는 1,0을 지나고 기울기는 1,0에서 3,4까지 변했으니까 기울기가 2죠. 그러면 y는 2 괄호 열고 x-1 괄호 닫고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각각 직선이 4x 빼기 3y는 0, 2x 빼기 y 빼기 2는 0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점 C의 좌표를 p, 0이라고 잡았을 때 이 p, 0으로부터 두 직선 4x 빼기 3y는 0과 2x 빼기 y 빼기 2는 0까지의 거리가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4x 빼기 3y는 0으로 구해보시면 루트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4p는 또 2x 빼기 y 빼기 2는 0과의 거리 구해보시면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2p 빼기 2가 돼요. 그럼 얘는 5고 얘는 루트 5니까 양변에 5를 곱했다 라고 보셔도 되겠고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절대값 4p는 루트 5 곱하기 절대값 2p 빼기 2가 돼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시면 16p 제곱은 5 괄호 열고 2p 빼기 2 괄호 닫고 제곱해서 16p 제곱은 20p 제곱 빼기 40p 더하기 20, 4p 제곱 빼기 40p 더하기 20은 0, p 제곱 빼기 10p 더하기 5는 0이 돼서 p는 5 풀마 루트 20, 즉 5 풀마 2 루트 5가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요 외곽을 이등분하는 애랑 요 내각을 이등분하는 애라는 두 개가 어차피 요걸 다 만족시키니까 두 개가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x축과 만나는 점보다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더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x좌표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더 둘 중에 큰 애가 5 더하기 2 루트 5니까 점 C는 5 더하기 2 루트 5, 0이 된다. 그럼 x좌표가 a 더하기 b 루트 5일 때 a도 5, b도 5. 그러면 미안해요. 5 더하기 2 루트가 a가 5, b가 2란 뜻이죠. 미안. 그래서 a, b는 10이 된다라는 거고 아까도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한번 등장했었죠. 이게 5 빼기 2 루트 5는 누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각 OAB의 각 A의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바로 5 빼기 2 루트 5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센을 했지만 센하고 보시면 겹치는 문제,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다른 문제집에서도 좀 많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단원 종합 문제로 갈 건데 단원 종합 문제에서는 오히려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자, 53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P의 좌표가 2,-3이고요. 이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수선 PH 직선 L을 봐봐. 지금 2,2라는 점과 마이너스 2,0이라는 두 점을 지나는 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떤 직선이 두 점 지나면 그 두 점 좌표 갖고 기울기 구하고 대입해서 그 직선의 방정식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고 직선 L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P 좌표 아니까 점 P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가 선분 PH의 길이잖아요. 요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좀 아무튼 자, 마이너스 2,0과 2,2를 지나니까 기울기 구해보시면 2분의 1 나올 거고요. 또 두 점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서 계산해보시면 결국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 결국 직선 L이다. 근데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정리하면 x 빼기 2y 더하기 2는 0이 되겠고요. 요 x 빼기 2y 더하기 2는 0과 2,-3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시면 선분 pH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2 루트 5로 정리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2번 점 A가 2,1일 때 직선 y는 x 더하기 1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 y는 x 더하기 1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즉 a,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랬는데 지금 얘가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린 수선 h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2,1을 지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점 h는 y는 x 더하기 1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두 직선의 교점이에요. 연방 푸시면 해가 1, x는 1, y는 2가 나오니까 h좌표는 1,2. 그러면 두 x좌표, y좌표의 합은 3이 된다. 쉽죠? 자, 838번도 질문이었어요.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고요. 직선 3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그럼 이 직선 PH의 방정식이 3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이라 그랬고,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니까 A에서 이 선분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선분 AH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점 A에서부터 직선 PH까지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2가 나왔어요. 선분 H의 길이는 2고, 선분 AP가 선분 AH의 2배라 그랬으니까 AP는 2의 2배인 4가 되겠죠.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4야.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선분 PH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선분 PH 길이 피타고라스 구했더니 2루트 3이 나왔네요. 그럼 이 삼각형은 밑변이 2루트 3, 높이가 2인 삼각형이니까 넓이가 2루트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41번의 1번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ax 더하기 by 빼기 1은 0과 ax 더하기 by 빼기 4는 0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얘의 좌표 하나를 설정했어. 간단하게 x에다 0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긴 날라가고 by 빼기 1은 0이 나오니까 이항하면 y는 b분의 1이 되죠. 이 직선은 0, b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0, b분의 1에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거리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x 더하기 b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과 0, b분의 1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일단 x에 0 대입하니까 날라갈 거고, y에 b분의 1을 대입하니까 얘가 1이 될 거고, 빼기 4 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즉 3이 되는데,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9라 그랬죠. 루트 9는 3이니까 얘는 3분의 3, 1이 돼주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평행한 두 직선 3x 더하기 4y 더하기 3은 0과 3x 더하기 4y 더하기 k는 0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도록 한다고요. 그러면 역시 이 직선이 지나는 아무 점의 좌표나 하나 구하시면 돼요. 자, x에 3을 대입해 봤더니 y가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3, 마이너스 3 지나니까 3, 마이너스 3과 3x 더하기 4y 더하기 k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가 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얘가 5니까 양변에 5 곱해서 정리하면 절대값 k 빼기 3이 10이다. k 빼기 3은 풀마 10이니까 k는 13 또는 마이너스 7이 나와서 둘을 더하면 6이 될 거다. 자, 두 번째 2x 더하기 y는 4랑 mx 더하기 괄호 열고 m 빼기 3 괄호 닫고 y는 마이너스 3이 서로 평행하다. 자, 우리 연립방정식 또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이제 두 식이 나왔을 때 각각이 이제 직선을 나타내는 거고, 얘네들이 서로 평행하다는 건 교점이 없다, 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없을 조건이 뭐였어요?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은 같은데 상수항의 비율은 다른 거였죠. 얘는 x의 개수가 2고 여기서는 x의 개수가 m이니까 2분의 m, 이게 x의 개수의 비율. 얘는 y의 개수가 1이고 얘는 y의 개수가 m 빼기 3이니까 1분의 m 빼기 3. 이게 이제 y의 개수의 비율인데 이 둘은 같아야 되고, 상수항의 비율은 4분의 마이너스 3. 얘만 다르면 되거든요. 일단 요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에서 m은 6인 게 나와요. 그러면 m에다가 6을 대입하고 잠깐만요. m은 6이 나왔고요. 근데 둘이 서로 평행하다고 했죠. 평행해서 m이 6이 나온 거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으니까 얘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꿨더니 2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니까 얘 간단하게 0,4라는 좌표를 지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0,4랑 m에다가 6을 대입해서 만든 식이 얘인데 정리하면 얘가 되거든요. 그러면 0,4랑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루트 5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843번에 1, 2, 3번 이거 세 개도 다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나 더럽게 쉬운 문제인 거. 이 세 점을 꼭 지점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y는 ax가 2등분 하는데, 아니 지금 여기 5고 A가 여기고 B가 여기면 이게 OAB인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y는 ax가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돼서 선분 AB의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림은 좀 대충 그렸지만 선분 AB의 중점이 1,3이거든요. 원점 지난 애가 1,3을 지나 대입하면 A는 3이지. 참 쉽죠? 자, 두 번째 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직선 L이 두 직사각형 OABC와 FADE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얘가 OABC의 두 대각선의 교점과 FADE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OABC의 대각선의 교점은 3,2분의 5고요. FADE의 두 대각선의 교점은 5,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2분의 5와 5,2분의 3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해주시면 되니까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주 쉽게 나오죠. 자, 마찬가지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한다는 건 얘의 두 대각선의 교점과 얘의 두 대각선의 교점인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좌표는 1,2가 될 거고요. 여기 좌표는 5,5가 나옵니다. 그럼 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이 이 1,2와 5,5를 지나가니까 대입해서 먼저 1,2를 대입하면 a 더하기 2b 더하기 5는 0이 되고요. 5,5를 대입하면 5a 더하기 5b 더하기 5는 0이니까 5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다. 두씩 빼버리면 이렇게 돼서 b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대입하면 a는 3이 나오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아직 노말이네요. 자, 844번 봅시다. 실수 AB에 대해서 요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라는 건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이 바로 b란 뜻이고요. 왜냐면 두 복수수가 같은 거니까 이건 4x 더하기 ay 더하기 1이 7과 같단데 얘가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둘을 각각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형태의 두 직선이라고 했을 때 또는 두 1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과 상수항의 비율이 같다였죠. 그럼 2x 더하기 3y 더하기 1 빼기 b는 0과 4x 더하기 ay 빼기 6은 0이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니까 x의 개수의 비율인 4분의 2랑 y의 개수의 비율인 a분의 3과 상수항의 비율인 마이너스 6분의 1 빼기 b가 서로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둘이 같은 걸 이용해서 a가 6인 게 나왔고요. 또 요 둘을 이용해서 각각 이제 마이너스 6을 2에 4를 1 빼기 b에 곱하면 4 빼기 4b는 마이너스 12가 돼서 b는 4가 나오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0이다 나와주겠고요. 846번에 2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 0,0이죠.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요. 대신에 근데 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게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나눠줘야 되니까 괄호 열고 3 빼기 k 괄호 닫고 x 빼기 괄호 열고 k 더하기 1 괄호 닫고 y 더하기 2는 0. 이거 직선의 방정식의 자꾸 직선의 방정식 미안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d는 루트 x의 개수 3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마이너스지만 제곱하면 어차피 부호 상관없으니까 플러스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분의 원점이니까 x의 0, y의 0 대입하니까 얘는 절대값 2가 돼요. 그럼 분자가 이제 2로 고정된 거고 이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소일 때 이 값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분모의 루트 안에 있는 애의 최소값이 몇인지를 알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전개 그냥 루트 상관없이 안에 루트 안에는 끄집어내서 전개하면 어차피 k에 대한 2차식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서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 빼기 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2k 제곱 빼기 4k 더하기 10이에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바뀌니까 결국 k가 1일 때 분모가 최소값인 8을 가져요. 그러면 얘는 루트 8이니까 결국 이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분모가 최소일 때, 즉 d는 루트 8분의 2가 되겠고요. 루트 8이 2 루트 2니까 약분해서 정리해 보시고 하면 2분의 루트 2가 나와준다 라는 얘기죠. 자, 848번의 1번입니다. 세 점 A, B, C를 꼭점으로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변 A, B 위에 한 점 P와 점 C를 잇는 직선 이게 이제 y는 ax 더하기 b예요. 얘가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삼각형 APC 대 삼각형 PBC의 넓이를 2대1로 분할한다. 근데 두 삼각형은 점 C에서부터 선분 AB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그럼 넓이가 2대1이면 결국 밑변인 AP 대 PB가 2대1이다. 결국 점 P는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자, A와 B의 좌표 아니까 내분점 공식으로 P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3,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즉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 y는 ax 더하기 b가 점 C와 P를 지나니까 4,3과 3,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점의 좌표 가지고 기울기 구해보시면 3분의 10이 나올 거고요. y절편인 b는 대입해서 잘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3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y는 3분의 10x 빼기 3분의 31이 나올 거고, 그럼 a가 3분의 10, b가 마이너스 3분의 31이니까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21, 즉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아직도 많이 남았나? 죽겠네 이놈의 자식들 아주 그냥. 아이고야, 이걸 언제 여기까지는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최대한 해봅시다. 이 영상 길어지겠네. 그러니까 임마 너희들 진짜 공부 안 할래. 자, 아무튼 자 850번 봅시다. 세점 PQR이 있어요. 이 세점 PQR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PQR의 외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랬죠. 그런데 이 삼각형 PQR이 어떤 삼각형인지 좀 아셔야 돼요. 그럼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서 좀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게 간격 하나도 안 흐트러지고 완벽하게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봤어. 나는 선분 PQ의 길이가 정리는 안 했어요. 루트 20. 선분 QR 길이가 루트 18. 선분 PR 길이가 루트 2야? 루트 18의 제곱은 18. 루트 2의 제곱은 2. 더하면 20은 루트 20의 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네요. 즉 얘는 선분 PQ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겠죠. 그럼 얘의 외심은 바로 선분 PQ의 중점이 된다. 그래서 선분 PQ의 중점은 2, 마이너스 1이죠. 2, 마이너스 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대입해서 4라는 거 나올 거고요. 851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의 두 꼭지점 A와 C의 좌표가 각각 2,4랑 6,2일 때 원점 O와 직선 BD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분 AC와 BD는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거든요. 즉 둘은 서로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과 같아요. 근데 그리고 둘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니까 선분 AC의 중점과 선분 BD의 중점은 좌표가 같을 거란 얘기죠. 그럼 일단 여기서 두 점 A와 C의 그 기울기가 좌표가 나왔으니까 선분 AC의 기울기는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그러면 곱해서 이제 두 수직관계인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즉 직선 BD의 기울기는 2가 될 거고요. 선분 AC의 중점은 4,3이니까 직선 BD는 기울기가 2이고 4,3을 지나는 직선이다. 바로 얘란 얘기겠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쓰면 2x 빼기 y 빼기 5는 0이 바로 직선 BD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점 0,0으로부터 직선 BD 사이의 거리 공식에 넣고 대입해서 구해보시면 루트 5가 나오겠죠. 자, 852번 보시면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와 4인 두 직사각형 A와 B. A가 지금 여기 굵은 선으로 된 얘예요. 굵은 선으로 된. 그리고 B가 또 굵은 선으로 된 여기겠고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주황색 작은 점으로 찍었는데 요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큰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이때 두 직사각형 A와 B의 넓이를 그러니까 요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요 두 직사각형 있죠. 요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과 점 C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냐면 이 직사각형 A 있죠. 요 직사각형 A에 두 대각선의 교점을 바로 원점으로 잡고 좌표 평면을 좀 그려봤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가로 길이가 2였고 세로 길이가 4였으니까 요만큼 1이 될 거고, 얘네들은 다 2씩이니까 여기 x좌표가 1, 여기 3, 여기 5, 여기 7이 된다. 그 다음에 얘 세로가 4였으니까 여기가 바로 2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점 C의 좌표를 7,2라고 잡을 수 있고요.
요 직사각형 B의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5,-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직사각형 A와 B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은 여기 원점 0,0과 5,-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즉 3x 더하기 5y는 0이 된다는 거죠. 이 직선과 점 C 7,2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입해 보시면 34분의 31 루트 34가 나온다는 얘기겠고요. 자, 854번 봅시다. 점 5를 원점으로 해서 x축과 y축을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가로 길이가 6이고 세로 길이가 3이라 그랬죠. 그럼 점 A의 좌표가 6,0이고요. 점 B의 좌표가 6,3, C의 좌표는 0,3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때 선분 O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어요. 선분 OD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과 직선 CD 사이의 거리는, 그러면 나는 일단 점 D의 좌표부터 구할 겁니다. 선분 O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공식에 의해서 점 D는 2,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선분 OD를 D의 좌표가 2,1인데 이걸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내가 P라고 설정하면 P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랑 여기 존재하진 않았지만 이 직선 CD 있죠. 이 직선 CD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데, 직선 CD의 기울기는 C의 좌표가 0,3이고 아까 D의 좌표가 2,1이었으니까 그걸 갖고 기울기로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 Y절표는 3인 거 아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즉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X 더하기 Y 빼기 3은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난 2,1에서 미안해요. P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2분의 9루트 2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자, 85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요. 선분 B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기로 했거든요. 선분 BC의 길이가 10이니까, 그리고 점 B의 좌표를 10,0, C의 좌표를 10,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아무튼 1,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점 P의 좌표는 10,3분의 10이 나와요. 자, 이때 선분 AP가 여기서 내가 그래서 점 A를 원점으로 생각하고 X축, Y축을 그렸어요. 좌표들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선분 AP가 정사각형 ABCD에 내접하는 원과 만나는 두 점을 Q와 R이라고 할 때 선분 QR의 길이를 물어봤죠. 이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방정식을 이용해서 Q와 R의 좌표 자체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되게 복잡해요. 너무 좀 복잡하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난 뭘 이용했냐면 3학년, 이것도 이제 3학년 2학기라 태훈이는 이제 좀 모를 수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아셔야 되고요. 3학년 2학기에서 한 원의 현이 있을 때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이제 그 원의 할선이고, 이제 그 할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그 원의 현이라고 부르는데, 원의 중심에서 여기서는 QR이겠죠. 향해 수선을 내리면 얘를 수직 2등분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직선 AP의 방정식은 원점과 10,3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이라서 y는 3분의 1x가 되고, 즉 x 빼기 3y는 0이라는 직선이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원의 중심 좌표가 5,5니까 이 원의 중심인 5,5에서 이 직선 AP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선분 OH의 길이는 5,5에서 이게 이제 x 빼기 3y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10이 나올 겁니다. 여기가 루트 10이 나와요. 그런데 이 원의 반지름은 5니까 선분 OQ는 5거든요. 그러면 선분 QH의 길이는 루트 25 빼기 10, 루트 15가 나와요. 근데 선분 QR은 딱 그 2배죠. 그래서 2루트 15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856번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 O와 A와 B와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OABC가 있어요. 점 1,1을 지나는 직선과 지나는 직선 L과 선분 OC, 그 다음에 선분 AB가 만나는 점을 P와 Q로 잡기로 했어요. 사각형 OAQP와 사각형 PQBC의 넓이의 비가 1대1 했죠. 여기랑 여기 넓이 비가 1대2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직선 PQ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결국 직선 L이죠. 그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았을 때 난 얘가 1,1을 지나는 건 아니까 기울기가 M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형태로 만들 수 있겠고 정리해보면 얘가 되거든요.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Y절편이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봤을 때 Y좌표가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나오고요. 점 Q는 X좌표가 4니까 여기 X에 4를 대입하면 Y좌표가 3M 더하기 1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전체 정사각형 넓이가 16이었는데 이게 1대2로 내분됐죠. 근데 나는 이거 전체 넓이로 안 구하고요. 어떻게 했냐면 두 사다리꼴은 높이는 일단 4로 갔죠. 근데 넓이비가 1대2라는 건 이 아래쪽 작은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값과 위쪽 큰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값의 비가 결국 1대2란 뜻이에요. 왜냐면 둘은 높이가 같으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니까 높이가 같으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의 비가 넓이 비와 같아져요. 그래서 요 작은 사다리꼴 OAQP의 윗변은 선분 OP, 아랫변은 선분 AQ가 돼요. 그래서 이 OP 더하기 AQ랑 사각형 PQBC의 윗변은 아랫변은 PC, 윗변은 BQ. 둘의 합이 이렇게 될 거고 둘이 1대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선분 OP의 길이는 점 P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M 더하기 1. 선분 AQ의 길이는 점 Q의 Y좌표니까 3M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선분 PC 길이는 전체 길이 4에서 선분 OP의 길이인 마이너스 M 더하기 1을 빼면 되니까 3 더하기 M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선분 BQ의 길이는 전체 길이 4에서 선분 AQ의 길이인 3M 더하기 1을 빼면 되니까 3 빼기 3M이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1대2다. 그럼 2M 더하기 2대 6 빼기 2M이 1대2니까 풀어서 M은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858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두 정사각형 ABCD와 PQRS가 있어요. 꼭지점 A는 직선 요 4x 빼기 3y 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니까 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점 P는 직선 요 4x 빼기 3y 빼기 18은 0 위를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 정사각형도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요 두 점 C와 R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점 C를 지나는 직선은 결국 이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얘인데 점 A와 C의 관계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이 C니까 결국 4X 빼기 3Y 더하기 11은 0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바로 요 파란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럼 요 파란 직선 점 C를 나타내는 직선은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면 4x 빼기 3y 더하기 4는 0이 될 거고요. 또 이 점 R의 자취의 방정식이 바로 이 초록색 지금 풀색이라고 해야 되나? 연두색으로 된 직선이 되겠죠? 점 P를 따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점 R도 그대로 평행한 직선을 만들면서 움직이는데 점 R은 점 P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즉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된 직선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동 공식대로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서 평행이동 공식이 나와도 되나? 근데 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4 괄호 열고 x 더하기 1 괄호 닫고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얘가 되거든요. 그러면 점 C와 점 R의 거리가 최소 즉 제일 가까울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바로 이렇게 수선을 긋게 되는 요 거리에 있을 때가 둘이 서로 제일 가까울 때, 즉 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결국 이 점 C와 R 사이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시면 요 점 R이 지나는 직선이 보니까 요 식이 될 거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과 아니군요. 미안해요. 요 위에 있는 직선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납니다. 네, 그럼 마이너스 1,0과 요 직선 4x 빼기 3y 빼기 11은 0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3이 나오더라. 자, 859번은요. 아까 앞에서 유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꼭지점으로 하고
평행한 두 직선 y는 2x 더하기 3 그리고 y는 2x 빼기 2와 수직인 선분 PQ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OPQ의 넓이가 루트 5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갔나요? 자, 이 y는 2x 더하기 3을 2x 빼기 y 더하기 3으로 바꿨고 y는 2x 빼기 1을 2x 빼기 y 빼기 2는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0,3을 지나니까 0,3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루트 5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선분 PQ의 길이고요. 삼각형 OPQ의 넓이, 이 점 5에서부터 직선 PQ까지의 거리를 h라고 잡으면 이제 삼각형 넓이가 루트 5였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밑변 루트 5가 넓이 루트 5다. 그래서 여기서 h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이 기울기가 2니까 수직인 직선 PQ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b. 왜냐면 얘의 y절편이 몇인지는 모르니까요. 걔를 b라고 잡았어요. 그럼 얘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x 더하기 2y 빼기 2b는 0이 되고 이 x 더하기 2y 빼기 2b는 0이라는 게 바로 직선 PQ를 나타내는데 얘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아까 어디 가서 높이인 2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이용하면 2가 되니까 절대값 2b가 2루트 5. 그럼 b는 풀마 루트 5인데 역시 얘가 1사분면 지나가려면 y절편이 양수여야 되니까 b는 루트 5.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루트 5다. 아까는 거의 숫자만 바뀐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와, 진짜 니들 진짜 세 페이지. 근데 어떻게 이번엔 터프에서는 오히려 니들 질문이 더 적더라. 좀 이상해. 자, 861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와 B와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요. 여기 좀 비슷하게 그렸고요. 선분 OC 위 여기죠. X축인데 선분 OC 위를 움직이는 점 D. D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삼각형 ABC는 얘죠. ABC 넓이랑 삼각형 ADC의 넓이가 같다 그랬거든. 근데 얘네들은 밑변을 같이 하고 있잖아. 넓이가 같다는 건 높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 점 D와 점 B를 연결한 직선이 밑변과 평행해서 둘은 높이가 같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즉 직선 BD와 직선 AC는 기울기가 같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점 D의 좌표를 A, 0이라고 잡았을 때 직선 BD의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고 점 C랑 A의 좌표가 이거니까 직선 AC의 기울기는 이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A는 3분의 4가 나오니까 점 D의 좌표가 3분의 4,0인 거죠. 그럼 이번엔 점 D, 즉 3분의 4,0과 점 A인 5,3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11분의 9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862번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뭐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 전체 니은자로 생긴 요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L의 기울기가 P분의 Q일 때 걔를 구하라 그랬죠. 자, 이 직선이 선분 CD와 만나는 점을 내가 P라고 잡았는데요. 자, 요 사각형 OPDE는 이거 지금 전체 도형 넓이가 10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각형, 즉 사다리꼴이죠. 얘 OPDE의 넓이가 지금 보시면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점 P, 요 점 P는 X좌표가 이고 Y좌표를 모르니까 2,A라고 잡았을 때 선분 PD의 길이는 5 빼기 A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요. 5가 아니라 4죠?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죠. 4 빼기 A가 되거든요. 그럼 윗변이 4 빼기 A, 아랫변이 4 더한 거에 2분의 1 곱하고 높이가 여기죠. 여기. 높이 2를 곱했더니 넓이는 5가 나와줘야 된다. 정리해 보시면 A가 3인 게 나와서 점 P의 좌표는 2,3인 게 나오고 그럼 이 직선 L은 원점과 2,3을 지나는 애니까 기울기가 바로 큰일 날 뻔했네요. 점 P의 좌표가 2,3이니까요. 얘 기울기 뭐예요? 2분의 3이죠. 그래서 P 더하기 Q는 사실 정확하게 좀 3 더하기 2가 아니라 또 여기도 2 더하기 3이 돼서 5가 나온다. 내가 이걸 답은 맞긴 했는데 좀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뒤집어서 했네요. 점 P의 좌표가 2,3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이라는 거. 자, 2번도 역시 거의 같은 방법으로 풀려다가 같은 문제예요.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요 점을 아까처럼 이제 P라고 잡은 상태인 건데,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어.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직사각형이 생기면 이게 직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요 직사각형과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야 되거든요. 얘는 넓이가 몇 나와요? 2가 나와요. 그럼 얘는 요만큼의 거리가 지금 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3이거든요. 넓이가 2가 되려면 요 세로 길이가 3분의 2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3에서 3분의 2만큼 뺀 거니까 요 점의 좌표가 3,3분의 7이 나온다. 원점 지나는 직선이 3,3분의 7을 지나니까 기울기는 9분의 7 더하면 1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863번 아까도 좀 나왔던 거, 그러니까 아까 뭐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 센에서도 좀 그러니까 이걸 같은 걸 이용하는 걸 했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직선으로 뻗은 해안선에 A 지점에 부두가 있고 부두로부터 루트 3km 떨어진 곳에 B에서 수직으로 2km 떨어진 곳에 C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점 B를 원점으로 잡았어요. 그럼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3루트 3,0이 되고 C의 좌표는 0,2가 되겠죠. 내가 아니라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A, B, C 좌표 표현했고요. 점 A를 지난다는 건 마이너스 3 루트 3,0을 지나고 이게 이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니까 기울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탄젠트 60도고 그러면 기울기가 바로 루트 3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루트 3이고 마이너스 3 루트 3,0을 지나니까 Y는 루트 3 괄호 열고 X 더하기 3 루트 3 괄호 닫고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시면 루트 3x 빼기 y 더하기 9는 0이 되겠고 등대는 이제 여기 c가 되니까 결국 배가 이 직선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에 최단 거리를 구해주시면 이 배랑 등대 사이의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x 빼기 y 더하기 9는 0과 0,2 점 C의 좌표 0,2를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2분의 7km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864번이에요. 세 점 A, B, C의 좌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외심은요, 여러분 삼각형이 있을 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세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각각의 세 점 좌표 A, B, C를 가지고 여기서 결국 선분 AC의 직선의 방정식과 중점 좌표를 알아내서 곱해서 이제 얘 기울기랑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울기를 갖고 얘 중점 지나는 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 L을 구해보시면 이제 A와 C가 얘니까 직선 AC의 기울기는 1이 나와요. 그럼 이 직선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고 선분 AC의 중점이 마이너스 1,1이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고 정리하면 x 더하기 y는 0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 M의 방정식 구하시면 선분 B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랑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1, 즉 기울기는 1이 될 거고 두 점 B와 C의 중점 좌표는 2분의 3,2분의 5니까 나는 기울기가 1이고 2분의 3,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된다. 정리하면 2x 빼기 2y 더하기 2는 0이 나올 거고 외심은 적어도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 두 직선이 얘네들이니까 얘네들의 교점 좌표를 구해보시면 즉 얘네들을 연방으로 풀어보시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y가 2분의 1이 나오니까 외심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865번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수심인데 수심은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서 변을 향해 그은 수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수선 긋고 또 요 변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교점이 생기죠. 그럼 내가 여기서도 어차피 또 요 마주보는 변을 향해 수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요. 요 삼각형에 한 삼각형이 있을 때 세 꼭지점에서 그은 수선의 교점을 바로 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일단 점 A인 3,6을 지나고 이 직선 BC와 서로 수직일 거니까 직선 BC의 기울기부터 구해보시면 6분의 2, 즉 3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수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고 점 A를 지나잖아요. 즉 3,6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 점 B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방정식 구해보시면 직선 A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1이고 점 B 즉 1,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x 빼기 1인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요 둘을 갖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수심의 좌표가 나오겠죠. 요 둘의 교점이니까요.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x는 4, y는 3, 즉 4,3이 나와주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868번인데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fx는 x제곱 빼기 x 빼기 5와 gx는 y는 gx 직선이네요. 이 x 더하기 3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했을 때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하여 즉 이 포물선 위에 한 점 p를 잡았더니 선분 ap랑 bp의 길이가 같더래요. 이때 점 p의 x좌표를 구하랬죠. 그럼 삼각형 PAB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가 점 P에서 이 선분 AB를 향해 수선을 그으면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나는 두 직선의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이 일단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둘을 연립해서 풀면 x제곱 빼기 x 빼기 5는 x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그럼 2항에서 정리하면 x제곱 빼기 2x 빼기 8은 0. 그럼 x 플러스 2랑 x 빼기 4의 곱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4. 그래서 점 A의 좌표가 근데 이 x 마이너스 2는 굳이 2차 함수에다 대입하지 말고 1차 함수에 대입하면 쉽게 구해진다고 했었죠.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1, B의 좌표는 4,7이 나와요. 그러면 직선 PM의 기울기를 알아내야 되는데 일단 직선 AB의 기울기가 몇이 나왔냐면 직선 AB의 기울기는 6분의 6이 나오죠. 4 빼기 마이너스 2분의 7 빼기 1이니까 6분의 6이 나와서 기울기가 1이거든요. 직선 AB 그거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네요. 미안해요. 여기 있잖아요. 이 직선 AB가 결국 y는 x 더하기 3이니까 기울기가 1이죠. 그러면 그것과 수직인 직선 PM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고 점 A와 점 B의 중점의 좌표는 1,4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하는 이 직선 PM은 어디 갔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죠. 그럼 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는 이 직선 PM과 y는 fx 이 포물선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점 P의 좌표가 된다. 그래서 이 2차 함수식 x제곱 빼기 x 빼기 5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에서의 우변 마이너스 x 더하기 5를 연립해 보시면 x제곱은 10이 되고 그럼 x는 풀마 10이 되는데 점 P가 x좌표가 양수니까 루트 10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아요. 여기 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이구, 내가 진짜 니들 때문에. 자, 871번 봅시다. 방정식 2x제곱 빼기 3xy 더하기 ay제곱 빼기 3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 방정식이 두 개의 직선으로 나타낸다는 건 결국 이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각각의 인수분해된 1차식이 하나의 직선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는 내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고 딴 반인지 여긴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좀 헷갈리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x와 y로 이렇게 이루어진 2차식이 있을 때 즉 x 2차항, x y항, y 2차항, x 1차항, y 1차항 이런 식이 됐을 때 이게 사실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나왔는데 이걸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뭐 상수항의 어떤 두 1차식의 곱으로 쪼개지죠. y에 대한 2차식이.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든 더한 게 x에 관한 1차항의 개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거는 지금 a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확답은 못해요. 그러면 이런 식의 x와 y가 섞인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이 식의 판별식으로 만들었던 그 판별식의 또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인지는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때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얘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이렇게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요 판별식은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0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보시면 a가 일단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일단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 두 직선이 2x 더하기 y 빼기 1은 0과 x 빼기 2y 빼기 1은 0이라는 두 직선이란 거예요. 그걸 대충 그려봤더니 좀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제 얘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x는 5분의 3이 나오니까 요 교점의 x좌표가 5분의 3이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이 1이고요.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얘고, 얘의 높이는 바로 둘의 교점의 x좌표니까 아까 5분의 3인 거 구했죠. 그럼 얘는 높이가 5분의 3이고, 잘 보이진 않겠지만 요 밑변의 길이가 2분의 3인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라 20분의 9라는 넓이가 나와주는 겁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어요. 변 A, B와 B, C와 C, A의 중점의 좌표를 각각 LMN이라고 하자. 직선 BN과 직선 LM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점 L이 선분 AB의 중점이고요. 점 M이 선분 BC의 중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이 두 점, 선분 AB의 중점과 선분 BC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LM은 선분 AC와 평행하고 그 길이가 절반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일단 얘는 평행한데, 지금 직선 BN과 LM이 수직이라는 건 결국 BN과 AC도 수직이란 얘기가 되겠고요.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직선 LM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왜냐면 좌표가 나왔으니까 이걸 갖고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직선 BN은 기울기가 1이네요. 그리고 얘가 또 뭐가 나오냐면 선분 BG 길이 있죠. 선분 BG 길이가 이제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GN의 2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 점 있죠. 요 점. 직선 BN과 직선 LM이 만나는 점을 점 P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BP는 MP와 길이가 같죠. 얘가 중점이 되니까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요 두 관계를 이용해 보시면 요 PG 있죠. 요 PG의 길이가 BN 길이의 6분의 1인 게 나오거든요. 그럼 BN의 길이는 얘 6배인 BN의 길이는 24 루트 2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 PN의 길이는 그 절반인 12 루트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PN 제곱은 이렇게 돼서 12 루트 2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AB, 그러니까 난 N의 좌표가 필요하고 A와 B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뭘 구해야 될까요? 내가 무언가를 몹시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무게중심 G가 제1사분면에 있으니까 당연히 점 N도 1사분면에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이거 내가 풀었는데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것이니. 그리고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점 P가요, 직선 LM의 중점이에요. 왜 중점이냐면 얘가 중선이니까,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이니까. 그러면 뭐 결국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점 L과 점 M, 즉 선분 LM의 중점인 P의 좌표 P는 3,0이라는 길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점 N의 좌표가 A, B니까 3,0과 이 A, B라는 두 점을 연결한 애가 바로 요 직선 BN의 기울기인 1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A 빼기 3분의 B가 1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러면 B는 A 빼기 3이다. 즉 A는 B 더하기 3이라는 관계가 일단은 나와 줄 거고요. 이제 선분 PN의 길이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분 PN이 12 루트 2라는 걸 알고 점 P의 좌표가 3,0인 것도 알고 점 N의 좌표가 A, B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선분 PN의 길이를 이용하는 건데 루트가 생기니까 그걸 제곱을 한 거다. 선분 PN 제곱은 A 빼기 3의 제곱, 좌표 갖고 한 거예요. 3,0과 A, B.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거고, PN이 12 루트 2였으니까 양변 제곱한 거니까 12 루트 2의 제곱이다가 나온 거고, 방금 이제 두 점 P와 N의 좌표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표현했더니 A가 B 더하기 3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어 봤어요. A에다 B 더하기 3. 이런 식이 나와서 B제곱은 12가 나와서 B는 풀마 10인데 점 N이 1사분면에 있으니까 X좌표인 Y좌표 모두 다 양수거든요. 그래서 B가 12가 될 거고, B가 12면 A는 15가 나와서
A, B는 180이다. 이렇게 돼주는 거죠. 네, 시간을 꽤 많이 썼죠. 이게 수업을 내가 동영상을 이렇게 길게 찍고 싶진 않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내일 시험 보기 전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좀 길게 찍었고요. 좀 여러분들은 좀 길다 싶으면 끊어서라도 공부해서 제발 부탁인데 내일 시간 날 때 틈틈이 쎄는 내가 결국 문제 번호를 여러분들이 다 안 보내줘서 못 찍었어. 내일 학원에 내가 좀 일찍 나가게 되면 그때라도 찍어서 또 올리긴 할 건데 쌤도 한 20문제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던 거 좀 제발 좀 복습 잘 해주시고 제발 부탁인데 진짜 이거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도록 하세요. 진짜 다음 내일 시험도 점수 엉망으로 나오면 좀 많이 화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신경들 써서 공부들 하고 시험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시험들 잘 보시고 또 내일 만약에 가능하면 센 영상도 또 올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모레 보도록 하고 공부들 잘하고 시험도 잘 보십시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